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저희는 패션 유튜버니까 여기서 또 패션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 오토바이를 타면서 뭐 이렇게 J24를 사고 싶으시나? J24 부코죠. 뭐 예전에 우리가 가죽 자켓 뭐 이렇게 뭐 리뷰했을 때 부코 얘기를 했는데 뭐 쇼츠가 오리지널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되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하세요. 응. 쇼츠가 오리지널이죠. 쇼츠를 가짜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절대 쇼츠가 빈티지건 현해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걸 말씀드려야 되잖아. 어떻게 쇼츠가 부코에 되니? 그치? 비교가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빈티지건 현행이건 빈티지 원본의 가격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부코나 베개는 걔네가 워낙 레전드의 그런 말가죽 감성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바이크를 타셔. 난 되게 멋있는 가죽 자켓을 입고 타고 싶어. 나는 가죽 자켓 입고 오토바이를 5번 이상 타본 적이 없어. 너무 힘들어. 아니 가죽 자켓 입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나는 존경스러워. 진짜 불편해요. 어떻게 바이커 의류가 라이더지? 그렇지 않냐?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앞쪽으로 팔이 뻗어 있기 때문에 일단 뒷기장이 딸려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팔 같은 데도 이제 주름이 아무리 잘 잡혀 있어도 불편해. 이 아몰이랑 이런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에 뒤쪽에 이제 액션 플리츠 같은 게 들어있잖아. 그 들어 있어도 불편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있어도 불편해요. 솔직히. 벨스타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커들의 의류라고 알고 있는 옷은 다 불편해요. 그렇지 않냐? 여튼 간지용이야. 벨스타프, 그냥 간지용이야. 저희는 그 의류를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사서 입어본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오토바이 탈 때는 입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토바이 탈 때는 스트릿하게 입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더 운전도 자유롭고 좀 더 바람을 느끼기도 좋고 그리고 사실상 어떤 면으로 보면 훨씬 더 간지도 납니다. 되게. 그 뭔가 이렇게 바이크를 탄다고 해서 가죽 자켓을 입고 그런 거는 되게 많이 안 입어보신 분들의 자세인가? 모르겠어. 우리는 안 맞아요. 그 로망이 있지. 그 모터사이클과 가죽 자켓. 그러니까 처음엔 하려고 하지. 로망이 있는데 저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이제 레플리카나 이제 바이크들을 탈 때 사실 장비빨이거든요. 그쪽도. 왜냐면 저는 그쪽도 타봤기 때문에 장갑, 헬멧, 부츠, 뭐 다이네즈, 그 막 쿠시타니 같은 거, 뭐 헬멧도 아라이, 이런 게 장비빨이에요. 근데 또 그쪽 타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장비들을 갖추지 않으면 또 간지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또 그거는 거기에 풀셋 장비잖아. 근데 그 가죽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랬습니다. 집에서 부코의 가죽 자켓들이 많았었어요. 한때, 그치? 뭐 진짜 말가죽 자켓들을 모았던 적도 있었고 가죽 자켓을 딱 입고 나가는 날은 차 타고 나가는 날. 딴 거 코치 자켓이나 아니면은 되게 가벼운 점퍼류를 입고 나가는 날은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류랑은 현실에서 통용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이커 의류이긴 하나 근데 그것들을 레전드로 보긴 하나 그것들이 바이크를 탈 때 편한 옷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실제로 바이크를 매일 타고 다니는 비주얼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큰 것 같고 할리 데이비슨 쪽의 장점은 해외 쪽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하고 미국. 왜냐면 일단 국내 할리 데이비슨을 즐기시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학생들 지나간다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약간 비하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똑같은 옷에 그 교복처럼 입고 우르르 지나간다 그래서 똑같은 자세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또 그쪽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미국 같은 데서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스타일로 입고 타시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젊은 층들이
젊은 층들이 그 스타일을 따라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스포티한 할리 데이비슨을 타셔야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탈 때도 분명히 같은 걸 바라볼 텐데 인스타그램은 다 똑같이 보는 거잖아. 해외 사진들을 봐도 해외 이미지들은 다 똑같이 보고 있을 텐데 왜 누구는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 왜냐면 충분히 패션하고 모터사이클 문화는 같이 가져가는 문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이랑 이게 유독 한국에서는 어떤 약간 과시용 같은 느낌? 그런 게 없어져야지. 썩다리 타고 다니네. 뭐 옛날 바이크 타면 사이클 좀비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이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가족이 있어요. 사이클 좀비랑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은 다 오토바이 정비사예요. 아빠,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다 사이클 좀비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할리로 차퍼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차퍼라 그래서 좀 되게 영하게 타는 스타일을 얘기하지. 되게 스트릿하게 타는 스타일을 차퍼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얘기하자면 차퍼 바보 또 나누자면 복잡하니까. 그럼 걔네들은 그렇게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이트보드 타고 집 앞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점심때 정비하다가 오토바이 고쳐서 오토바이 옆에다가 서핑보드 꽂아놓고 바이크 타고 올드 할리 타고 바닷가 가요. 그래갖고 서핑보드 꺼내고 옷 갈아입고 가서 서핑하다가 나와갖고 다시 오토바이 타고 집에 와서 또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게 미국 애들 문화거든요. 밴드 음악 듣고 힙합도 듣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하기는 쉽지 않죠. 오토바이를 뭐 할리를 예전의 바이크들은 썩다리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 바이크 안 타봐서 그렇고 그 바이크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썩다리를 타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그렇잖아. 안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멋있다라고 멋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줘야지. 오히려 안타까운 점은 실제로 모터사이클을 즐기시는 분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멋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올드바이크를 보고.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한 스타일이고 그것도 미국의 의류를 좋아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도 똑같고 원래 트라이엄프가 할리보다 먼저인 바이크예요. 할리는 트라이엄프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미국의 바이크 회사고 트라이엄프가 시작이고 영국이 시작이었고 이런 모든 바이크 문화 자체는 어떤 의류랑 떨어질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 올드 바이크를 돈 주고 사는 것도 감성이야.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이 3천만 원 있어. 내가 3천만 원을 주고 로드킹 중고를 살지. 내 할리를 좋아하는데. 아니면 내가 진짜 빈티지 셔브를 살지. 100% 빈티지 셔브를 사게 되면 분명히 고장이 많이 날 거고 나한테 속을 썩일 거를 알지만 나는 내 스타일, 내 간지 그리고 내가 향유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옷이랑 맞고 나랑 맞는 것 때문에 셔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감성. 그 감성이 원래는 멋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고장이 존나 나건 뭐건 타고 다니는 거. 사실 팩트는 그래요. 같은 돈을 주고 로드킹 중고냐 올드 할리냐. 근데 팩트는 감가가 안 돼요. 올드바이크는. 올드바이크는 가격이 안 떨어지지. 그리고 로드킹 중고 정도면 그것도 문제 많아요. 결국엔 수리는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몰라. 또 한 4, 5년 있다가 나는 로드킹 타고 다닐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는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한때 뭐 그냥 진짜 즐길 거 다 즐겨봤던 거. 되게 이제 양수리 같은 데 갔을 때 되게 진짜 열정적이었던 시절이었어 우리가 그때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뒤에 사모님들 태우고 이렇게 유유자적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되게 유유자적 가는 걸 봤을 때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렇게 라이딩을 즐기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당장 내가 솔로 시트를 원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라이딩을 즐기면서 좀 평화롭게 되게 평화로워 보이더라고.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뭐 그 나이가 되진 않아서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속도를 즐기는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조하면서 탄다고 해야 되나? 바이크를 생각할 시간도 많고 주변 풍경들도 좀 더 볼 수 있고. 나는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좋던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생각하냐? 나는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라이딩을 다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 나는 그게 왜 나도 라이딩을 다니는 사람인데 왜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얘기할까?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 바이크를 타고 어딜 갔다 오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왜냐면 바이크라는 스포츠 자체가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출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되게 큰 잡생각, 너는 이제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큰 잡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든 길만 보고 가거든요, 사람이. 그 한 점만 보고 가잖아.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일에 치이고, 평소에 생활에 치이고 할 때는 항상 고민이 있고,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3시간 동안 안 하게 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게 사람이 머리를 한번 비우고 나면 되게 좀 뭔가 깨끗해져서 다시 뭔가를 하기에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좋은 우리나라도 그런 올드 쪽 문화를 조금 열어줘야지. 열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었을 때 그건 문화인데 그게 어떤 다른 해외들은 다 잘 되는데 향유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일본은 그 의류의 문화 자체가 살아나면서 나라 자체에서 그 빈티지 문화, 옛날 것들의 존경을 좀 향유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커. 왜냐면은 옛날 바이크를 타라. 우리가 니네 그냥 인가를 내줄 테니 나라에서 일해버리면 오토바이 센터도 돈을 벌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수입도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미국이랑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와 연관된 의류 문화 자체도 발전이 되고 올드카도 같아요. 올드카도 일본의 이제 유명한 디렉터들 보면 올드카들을 많이 타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그런 문화를 열어주면 이 문화 자체가 나라 안에서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나라 자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나라 같고 일본은 한국은 뭔가를 되게 막는 뭔가를 되게 못하게 하는 다 그런 방식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야 원래 지네 거니까 리스토어 문화. 리스토어 문화. 이제 올드바이크나 뭐 올드카 같은 경우를 이제 리스토어하는 커스텀하는 그 산업이 너무 이게 커지면서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규제를 해버리면 이제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 업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일본도 그래서였나?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썰이 다른데 소위 한국에서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일본은 모터사이클 회사들이 많아서 큰 회사들이 스즈키 성공한 모터사이클 회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뭐 이건 뭐 내피셜입니다. 뭐 이제 로비도 많이 하고 이제 어떤 나라 자체에서 이런 모터사이클 문화를 굉장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조금 의아한 건 있죠. 일본이 미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단 패전국인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러니인데 일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리 데이비슨 빈티지를 사 모읍니다. 전 세계 걸 다 사 모아요. 일본 애들이. 그게 일단 그 나라 국민들이 일단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굉장히 그 문화를 정말 즐길 수 있게끔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이런 썰도 있었잖아. 옛날에 우리 80년대 한국 경찰 오토바이들이 다 셔블이었잖아. 할리였거든요. 그거를 일본 애들이 와 싹 다 사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셔블이 없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거 될지 알고 와가지고 싹 다 사갔어요. 경찰 오토바이. 예. 그럴 정도로 일본 애들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그래. 솔직한 말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아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쟤네가 확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자. 이게 한국은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꼰대스럽죠 많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단순하게 새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중고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외형은 올드바이크를 좋아하지. 선택하죠. 예쁘거든요. 옛날에 뭐 리스토어를 하는 방식으로 어빙팬이 헬스엔젤스를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거 보면 진짜 멋있잖아. 그러니까 뭐 저희 남자의 문화잖아요. 저희 남성복 패션 유튜버니까 언젠가는 오토바이 얘기나 바이크 문화에 대한 얘기, 올드카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오늘은 뭐 왜 어디가 갑자기? 이거는 헬스엔젤스 책이에요. 이게 헬스엔젤스는 사실 갱이죠. 미국 할리 데이비슨 갱인데 굉장히 무섭기로 유명하죠. 예, 지부가 일본에도 있고. 근데 이런 갱 문화를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 헬스엔젤스 멤버들도 옛날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이걸 이제 차퍼라고 부르는 모델. 이게 차퍼라고 보이는 모델들이죠. 이때는 이게 당연한 바이크였는데 지금은 되게 힙한 바이크의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기계적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바이크. 초퍼? 네. 초퍼는 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배운 애들은 초퍼라 그러고 영어 좀 아는 애들은 차퍼. 그런 게 아쉽죠.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모터사이클 문화나 올드바이크 쪽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다 아는 형들이고 그런데 당장 휠다이브만 해도 몇 년 동안 계속 그분들이 끌고 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가 빛을 발하려면 참가자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근데 제약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행사 자체가 이렇게 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 문화를 좀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도 힘들어서 그만뒀으니까 좀 참여를 해보고자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저는 즐거웠어요. 저는 즐거운 기억이었고 그때 바이크 탈 때가 우리 인생에 가장 좀 뭐랄까 즐기는 것 같은 느낌에 어릴 때 클럽 다닐 때보다 더 재밌었어요. 어릴 때 저는 클럽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릴 때 클럽 다닐 때보다 좀 재밌었고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로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오토바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굉장히 건전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올드 문화까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올드 문화를 경험해 봤던 올드바이크를 직접 타보고 경험해봤던 저희의 그냥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얘기인 거고 그게 이제 옷이랑 연관됐을 때 참 바이크 의류라고 부르는 옷들은 바이크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냥 적합한 건 하나다. 부츠 웨스코 보스나 뭐 엔지니어 부츠 이런 것들은 정말 바이크 타기에 좋아요. 예, 그런 강하고 뭐 클러치나 뭐 기아 변속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굉장히 이 신발 자체가 망가지지 않고 튼튼함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옷은 정말 불편하다. 그리고 할리의 강점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 장비나 어떤 이런 것들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죠. 뭐 편한 대로 내가 반스에 그냥 청바지 하나에 반팔티 하나 입고 타도 되니까. 네, 그게 그렇게 스트릿한 것들과 할리의 차퍼들이 만났을 때 훨씬 더 멋있어요. 할리의 올드바이크들은 그 막 술 달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 나는 옛날에는 진검 꽂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 진검 진짜 검이 꽂혀 있더라고. 뭐 하여튼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바이크를 좋아했을 때 썰, 그리고 좀 여러분들도 예전에 바이크 타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오늘은 예전 바이크 탔을 때 즐거웠던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